자, 이제 오늘 영어 동영상 시작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할 거고요. 아무래도 정보가 아예 없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시거나 아니면 시도는 해봤는데 근데 아이가 이제 거부감이 심해가지고 습관을 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경우 그런 경우인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시작 나이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은 영상을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뭐 반드시까지는 아니죠, 사실은. 뭐 100%까지는 아닙니다만 보통 한 80에서 90% 정도는 부작용이 생겨요. 대신에 이제 그 부작용이 생길 것들을 다른 걸로 상쇄를 시켜서 없애거나 아니면 분량 조절을 잘 신경을 써가지고 하거나 그런 이제 보조적인 역할들이 추가가 되면서 부작용을 거의 없게 이제 상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안 없이 이제 영상 노출을 너무 늘리면 그러면은 영어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어린 나이에 시작할 거라고 한다면 영어 동영상 효과를 떠나서 일단 이 부분을 먼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영상 차단이 더 먼저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러면 영어 동영상 시작을 더 늦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적은 양부터 시작하거나 해주셔야 되고요. 영상 차단이 아니라 지금 이제 급하다. 영어 동영상을 확 많이 많이 보여드려야 될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뭐 시작해야죠. 그렇다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여러 가지 설계는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일부러 6세 3월, 그러니까 4살, 5살 때는 일부러 영어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한국 동영상도 차단했어요. 아예 TV 자체를 없애버렸었고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TV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아이가.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아예 제로는 아니었고, 이제 친할머니네 집이나 외할머니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아니면 이모네 놀러 갔을 때 그럴 때 친척 집에 놀러 갔을 때 이제 한글 동영상을 이제 마음껏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5살 끝쯤인가? 그때는 이제 한글 동영상을 이제 완전 차단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TV는 여전히 사기가 싫어가지고 태블릿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보여줬었죠. 그때 보여줬던 게 한국말 뽀로로, 한글 용사 아이야, 뭐 EBS 유치원 뭐 이렇게 뭐 뿡뿡이 뭐 이런 거 정도 좀 노출하면서 동영상 자체를 굉장히 많이 거의 안 봤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TV는 사실 이 영어 교육을 떠나서 그냥 아이 교육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TV는 아예 버리는 게 제일 좋고요. 어, 막상 못 버리더라도 하여튼 한국말 방송을 모두 다 포함을 해서 동영상 보는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자, 이제 영어 동영상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이죠. 시작할 때 이제 아무래도 영어 동영상에 거부감이 있는 아이들을 먼저 감안을 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한글 동영상을 가급적이면 중단 혹은 대폭 줄이시는 게 좋고요. 정 안 되면 영어 동영상을 떠나서 한국 동영상을 그 양을 줄여나가는 거에가 별도 목표로 따로 이제 또 있으셔야 됩니다. 영어 동영상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동영상 노출 총 시간이 늘어나면 안 돼요, 더 이상. 오히려 또 줄여나가야지. 이제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력 20년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학교 말고요. 학원에서 수학 선생님이고요. 뭐 보통 중학생, 고등학생들 많이 가르쳐 왔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부모님들의 제1 고민거리는 영상 중독, 뭐 유튜브 중독이죠. 뭐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이겁니다. 다른 고민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이게 1등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2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어 동영상을 위해서 영어 실력을 위해서라도 영어 동영상 노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제가 그 말부터 시작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잘 감이 안 오시지만 이게 얼레벌레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중학생 때는 이제 완전히 엄마 통제를 벗어나 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반 시작할 때부터 고민 많이 하시고 조심조심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를 정말 정말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실제로 학생 지도할 때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학생, 얘는 성적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 이 난이도가 가장 높은 학생이 유튜브 중독, 핸드폰 중독인 학생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성적 올리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 여기서 손가락까지 걸고 선생님이랑 새끼손가락까지 걸고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새끼손가락 걸고 숙제 꼭 해오겠습니다 라고 진짜 진심 어린 약속. 학생이 그 순간만큼 진심이거든요. 하지만 딱 집에 도착함과 동시에 숙제를 안 해요. 핸드폰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하여튼 예 너무 또 세게 얘기하면 또 너무 또 삼천포 같으니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하여튼간에 한국 동영상을 줄여 나가셔야 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이 영어 동영상 들어가는 거랑 한국 동영상 줄이는 거랑 별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이게 영어 동영상에 거부감이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처음 시작할 때 그 재미는 한국 동영상을 줄이고 그 시간을 뺏어서 영어 동영상 시작한다고 하면 거부감이 곱절로 늘어나요.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떠나서 내가 내 자유를 뺏기고 통제를 받는다는 저 재밌는 한국 동영상을 못 본다는 그 박탈감. 그것 때문에 영어 거부감 플러스 그것까지 해가지고 더블로 이게 들어옵니다. 거부감이. 그러니까 별도로 끊어서 한국 동영상 줄이는 프로젝트는 따로 있는 거고요. 그런 프로젝트 기간에 차라리 영어 동영상 시작하지 마세요. 차라리. 한두 달 좀 더 늦게 시작하더라도. 그쵸? 그래서 한국 동영상을 줄여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줄어든 애 입장에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제 동영상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그게 다시 늘어나지는 않아. 못 늘어나. 엄마가 절대로 안 된대. 하지만 대신에 영어 동영상은 추가로 더 볼 수 있어. 요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감지덕지로 영어 동영상을 보는 느낌이 돼야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똑같은 상황이지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진짜. 그쵸? 영어로라도 된 동영상 보니 그래도 감지덕지로 내가 이거 본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그게 아니라 한국 동영상 뺏기고 강제로 영어 동영상 보는 느낌으로 가면은 그러면 거부감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어 동영상을 살짝 좀 찔러봤는데 애가 거부감이 있다. 나 한국 동영상 볼 거라고. 뽀로로 영어 뽀로로 딱 틀어줬더니만 아니 한국 뽀로로가 있는데 왜 이걸 내가 봐야 돼 하면서 거부를 한다. 그러면 그거를 막 설득을 해가지고 막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잠깐 한두 달 미루세요. 한국 동영상 자체를 문제 삼으세요. 너 동영상 너무 많이 봐. 만화 너무 많이 봐. 그거 미래에 너무 안 좋아. 라고 해서 그거 줄이는 프로젝트 하면서 그리고 영어 보너스, 영어 동영상이라도 나중에 이제 보면 내가 감지덕지 하게끔 요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작할 때 그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는 좀 비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통제력이 어느 정도 좀 생겼을 때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는 한국 동영상이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데 가보면 그러니까 애가 너무 어려서 순진하면은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 봐도 돼요. 우리 딸도 잠깐 디즈니 플러스를 많이 봤었어요. 그때 이제 거짓말을 했죠, 제가. 한국어 버전 없다고. 한국어 버전이랑 영어 버전이랑 돈을 따로 내세요. 또 따로 사야 된다고. 걔 너무 비싸가지고 한국 동영상 이거 하나밖에 못 산다고. 걔 영어 동영상밖에 못 산다고. 한국 동영상 보려면 돈 더 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한국 동영상 아예 없다고 했다가 애가 어떻게 알게 됐어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거 비싸. 아빠가 이거 비싼 돈 주고 영어 동영상 산 거야. 애들은 그때 가격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랬다가 근데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애가 영어 귀가 안 뚫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보게 되면 추천 알고리즘이 애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그런 샤방샤방하고 막 화려하고 그리고 액션 많이 들어가 있고 액션 하는 동안에 대사가 없는 거 아시죠? 그쵸? 뿅뿅 막 마법 쏘고 뭐 하고 뭐 하고 그 동안에는 대사가 없어. 그러니까 대사 없이 쳐다보는 그런 그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엄청나게 빠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억양과 발음이 완전 각양각색입니다.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제 딸이 이제 즐겨봤던 게 이제 스파이더맨 어린이용 스파이더맨이었는데 만화 대사가 너무 빨라. 애가 못 알아들어요 사실. 근데 화면이 너무 화려하고 액션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영상은 보지만 저게 과연 영어 실력이 늘까 그런 고민.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뭐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요. 무슨 저기 그 무슨 옛날 중세 시대 그 마법 공주 나오는 만화인데 그게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게 저기 스페인어 문화권 있죠. 스페인어 문화권 대상으로 한 거예요. 애초부터 시장 타겟이. 그래가지고 말은 영어인데 그 영어 억양이 스페인 쪽, 남미 쪽 스타일의 그 굉장히 스페인어랑 비슷한 스타일의 억양으로 아무 엄청 빠르고 높낮이도 굉장히 그러니까 영어 원어민들이라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지만 영어를 이제 막 배우려고 하는 애가 멕시코 그 스페인의 특유의 억양이 들어가 있는 영어를 계속 듣고 앉아 있으니까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말도 겁나 빨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세시대 대상이다 보니까 우리 현대사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중세시대 공주마마 있고 막 궁전 있고 막 말 타고 기사들이 싸우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상회화 단어가 아닌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하여튼 그래서 유튜브랑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좋게 아주 편안하게 시작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그 추천 알고리즘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요. 너무 아쉬워요, 그게. 그리고 이제 한글 버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자가 통제력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번 애랑 싸워야 돼. 전쟁이야. 한글 동영상 보고 싶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서요. 아예 아직까지 애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예 그냥 이 세상을 모르고 넘어가는 게 좋다. 차라리.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그렇죠. 유튜브는 키즈 앱이 따로 있습니다. 엄마가 100% 통제할 수 있는 추천 알고리즘도 없고 엄마가 픽한 엄마가 골라놓은 동영상만 볼 수 있는 키즈 앱이 따로 있는데 그거 한번 써봤는데요. 생각보다 불편해요. 피곤해. 예. 몇 개월 좀 써봤는데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그리고 많이 답답해요. 예. 그리고 아무리 내가 골라놨다 하더라도 어떻게 동영상 하나하나 고르겠어. 결국은 채널별로 고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영상이 너무 랜덤으로 나와요. 이게 영어 습득 효과가 있으려면 뭐 카이유면 카이유, 뽀로로면 뽀로로, 뭐면 뭐 하나 정해놓고 그걸 주구장창 봐야 되거든요. 5번, 6번, 10번, 20번을 봐서 대사가 외워져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안 들렸던 대사가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면서 안 들렸던 단어 한두 개씩 더 들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매번 새로운 걸 보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귀 안 뚫린 상태에서는 그거는 완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해놓고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추천 알고리즘이 없으면서 독립된 기기에서 이게 핸드폰이나 컴퓨터랑 연결돼 있으면 안 돼요. 오로지 영어 동영상만을 위한 독립된 기기. 그러니까 DVD 플레이어로 보는 거. 아니면 애초부터 리틀박스처럼 그 안에 그 리틀박스 영어반이 있는 거죠.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 초반에 이걸 피하는 게 몇 개월 뒤에 전쟁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화 소개를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일단 뽀로로. 뽀로로는 이제 발음은 미국 스타일인 것 같긴 한데 발음이요. 하지만 그 말하는 사람이 원어민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원어민이 아닌 것 같기도 해. 근데 뽀로로가 돈이 많은 회사니까 영어 성우가 원어민을 썼을 것도 같은데 근데 들어보면은 원어민 발음은 또 아닌 것 같아.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일단 압도적인 장점, 쉬운 단어, 짧은 문장. 그리고 그 짧은 문장을 또 호흡을 자주 끊어줍니다. 또박또박. 좋아요. 그리고 애들도 빵빵 터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뽀로로 재밌게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윈다이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그 티니핑. 이 여자 아이들 어머님들 돈 많이 뺏어갔던 그 티니핑. 이 인형, 저 인형. 인형 몇 개죠? 뭐 100명 넘어가는 것 같던데, 인형이. 캐릭터가. 그거 인기 사그라들고 오히려 저는 오히려 뽀로로가 이제 인기 다 죽고 티니핑이 한 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까지 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티니핑 인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이제 티니핑을 안 찾아.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는 오히려 뽀로로를 여전히 많이 봐요. 친구들이. 우리 별이도 그렇고. 여전히 빵빵 터지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봅니다. 영어로. 뽀로로 영어로 지금도 많이 봐요. 그리고 이제 뽀로로의 가장 큰 장점. 한국어판으로 일단 내용을 빠삭하게 알아둘 수가 있어요. 요거 영어 처음 진입할 때 상당한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 뽀로로 보고 싶으신 분, 이걸로 선정하고 싶으신 분은 첫째, 집에서는 한국 뽀로로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는 한국 뽀로로 보여주시면 안 되고 어, 그 아이를 이길 자신 있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아이랑 전쟁이 벌어지는 거를 그거 너무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할머니 집이나 그죠? 예. 친척 집에 가서 하루 날 잡아가지고 일요일 날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막 하루 5시간이든 6시간이든 그냥 뽀로로 그냥 하루 종일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집에서는 뽀로로 영어로만. 참고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최신 버전 시즌 7과 시즌 8이 있어요. 예. 요거를 이제 친척 집에서 요새 TV들 다 넷플릭스 볼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놨어요. 할머니 집에다가 넷플릭스를 제가 연결을 해놔가지고 거기서 시즌 7이랑 시즌 8을 한국말로 보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는 이제 영어로 봅니다. 요런 식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뽀로로에 이제 맨 처음에 정착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한글 동영상 유일하게 봤던 게 여기 요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시즌 7, 8이 없었던 것 같고 시즌 1부터 6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시즌 1부터 6까지 얘가 한국말 내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영어 뽀로로를 봤던 거죠. 이제 영어 한 분이 이제 영어 동영상으로 보여줘도 알아듣고 하는 건지 도움이 되는 건지 스쳐 지나가는 요거 이게 같이 공유가 안 되거든요. 그 줌에서는 그래서 어느 한 분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같이 볼게요. 영어 동영상으로 보여줘도 알아듣고 하는 건지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림만 보는 건지 그다음에 책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그거예요. 한국말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한국말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저 상황에서 나오는 대사가 뭔지 알아요. 근데 소리가 영어로 들리는 거죠. 영어 뽀로로 보면. 그리고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어 선정이 되게 쉽고 문장도 서너 문장, 아니 그 뭐야 서너 개의 단어 안에서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고 호흡도 짧고 발음도 또박또박 제법 또박또박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 볼 때 새로운 걸 계속 보면 안 돼. 봤던 거 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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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시즌 7과 8을 한국말 대사를 다 아는 상태에서 영어로 시즌 7이랑 시즌 8을 한 10번 본다. 라고 하면 거기서 건져지는 게 있어요. 건져지는 게 있는 거야. 그 영어 문장이 이제 귀에 들어오는 거죠. 또 보면 이제 들어오는 문장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안 들어오던 문장 한두 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국판 버전, 한국말 버전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소를 갈라가지고 어느 장소에서는 한국 버전을 보고 어느 장소에서는 영어 버전을 보면서
이 내용이 머릿속에서 싱크로가 되게끔. 이게 뽀로로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강추까지는 아니고요. 아, 뭐 강추긴 강추지. 만약에 아이의 영어 실력이 지금 얘가 이해하면서 볼 수 있는 만화가 그게 흔치 않은데 난이도 선정이 어려운데라고 한다면 뽀로로 괜찮습니다. 만약에 아이 눈높이가 맞다면 만약에 눈높이가 뽀로로가 안 맞다면 제가 말했던 그런 전략을 다른 만화로 구사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아이랑 뭐 요일별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전쟁까지 안 가는 거. 일주일에 하루는 한국어 버전으로 보고, 뭐 월요일이라던가, 그쵸? 예. 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는 볼 때 무조건 영어로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봐도 괜찮아요. 이것도 뭐 옵션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일단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거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보여줘서 알아듣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일단 저는 뭐 영어 동영상 많이 보여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제 그 유튜버에 많지 않아요. 그런 전문가라고 나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확실히 하나 말씀드릴 거는 영어 동영상 틀어놨을 때 많이 봐가지고 자동으로 귀 뚫리는 경우는 10% 미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으로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귀가 뚫리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무슨 역할을 옆에서 좀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네. 요거 스샷 찍어서 저기다 올릴게요. 왜냐면 저기 줌 채팅에서 대화를 나누면 다른 사람이 보기도 힘들고 저도 보기 힘들고 기록으로 안 남아서 예, 그래서 여기다가 실시간으로 옮기겠습니다. 요렇게요. 예. 그리고 이제 저게 딱 좋으니까 바로 저렇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저런 것도 옵션으로 두고 바로 저걸로 진행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뭔가 하나를 실행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저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당장 써먹어 봐야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모든 것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게 딱 봤을 때, 내일 당장부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셨지만, 막상 해보면 단점이 막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바로 하지 마시고, 오늘 나누는 대화 안에서 다른 힌트도 좀 찾아보시고, 앞으로도 며칠 더 고민해보시고, 그렇게 한 6가지, 7가지 중에서 신중하게 하나씩 골라가지고 천천히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 어린, 지금 여기 세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한 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분 들어와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대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뽀로로를 이제 중간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뺐어요. 이거를 제가 처음 본 게 6살 때, 우리 별이는 6세 3월부터 한 7월 정도까지? 그때까지 뽀로로 영어로 많이 봤었고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드는 장면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원어민 발음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 근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원어민 발음이고 자시고 사는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또박또박만 발음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혼자 예민했던 거고, 제가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냐면 심술구준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 친구를 약 올리고, 뺏어먹고, 몰래. 그리고 이제, 뭐지? 쿠키가 있으면 사이좋게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먹으려고 저막 숨기고 뭐 어떤 건지 아시죠? 예, 장난감 어 빌려주기 싫다는데 몰래 몰래 훔쳐가가지고 갖고 놀고 뭐 부러뜨리고 뭐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시즌 1에서부터 시즌 4까지인가 특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싫어했고 그것도 결정적인 거. 제가 그때 대본을 굉장히 구하고 싶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쉐도잉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때 대본이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근데 뽀로로 대본을 못 구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막 제가 이걸 막 고생 많이 했어요. 뽀로로 대본 한번 살려보려고 막 5초 단위씩 끊어가지고 제가 막 받아 적으면서 막 해보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저도 귀가 안 뚫렸었기 때문에 되게 고생했고 챗GPT도 한번 활용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대본 팔지도 않아, 뽀로로 대로는, 대본은.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심술구준 장면들 우리 애가 따라할까 봐. 예, 우리 애도 심술구조질까 봐. 그랬다가 이제 뒤에 미리 얘기 나옵니다만, 근데 시즌 7하고 시즌 8은 그런 심술구준 장면이 거의 없어요. 아주 살짝? 아니, 뭐 그냥 그 정도는 뭐눈 감아줄 정도? 괜찮은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이게 초 1이 된 상태에서 보니까 저 때는 6살이었고 초 1이 된 상태에서 보니까 심술궂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우리 애가 이미 알아 그거를.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더라고요. 확실하게. 따라하지는 않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즌 7, 8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뽀로로로 하다가 요런 이유 때문에 카이유로 바꿨어요. 카이유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DVD로 아무래도 독립된 기기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카이유를 했고요. 카이유는 특정 시즌 하나 빼고는 굉장히 깨끗해요. 청정 지역입니다. 아주 잔잔한 스토리고요. 아이한테 해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뽀로로 보면서 우리 애가 저런 거 따라하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럴 만한 게 카이유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진짜로. 특정 시즌 하나 빼고. 이 특정 시즌은 왜냐면 저 특정 시즌은 어떤 느낌이냐면 카이유가 짜증이 좀 많아. 예, 카이유가 짜증이 많은 시즌이 하나 있어요. 예, 보시면 알아요. 예. 뭐였더라? 나중에 혹시 카이유를 시작하실 분이 이게 뭔 시즌인가요? 물어보시면 제가 찾아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시작하실 분이 있으시면 카이유를 하실 분이 있으시면 카이유 정말 좋습니다. 100% 일상회화고요. 4세에서 7세 눈높이에 딱 맞고요. 100% 일상회화예요. 뭐 이렇게 환타지 주제도 아니고 어린이집, 그다음에 집에서 가족들이랑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나누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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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고 그리고 캐나다만 하기 때문에 이제 북미 발음이죠. 제가 북미 발음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발음도 딱 원하는 타겟이고요. 단점이 있냐? 그리고 얘는 이제 그 대본도 팔고요. DVD도 팔고요. DVD를 사면 대본이 따라옵니다. DVD 플러스 대본도 팔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원했던 바로 딱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좋았고요. 단점은 이제 이미 자극적인 동영상 많이 본 애들한테는 노잼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근데 이것도 적응해서 이제 보기 시작하잖아요? 꾸준하게. 어쨌든 초반 거부감을 좀 이기고, 어쨌든 간에 앉아서 보는 거가 이제 되잖아요? 그럼 많이 웃어요. 나름대로 웃겨. 되게 많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이매진 시리즈도 있는데, 카이유가 그 상상을 자주 하는 시리즈가 또 있어요. 그 상상 자체가 재밌어요. 뭐, 갑자기 뭐 슈퍼맨이어서 뭐 날아다닌다던가? 예. 그냥 상상 자체가 재밌어서, 이것도 재밌고. 단점 또 생각났다. 이게 지금 4세에서 7세 눈높이인데다가 완전 청정 스토리인 거가 좋은데 초일되니까 거부하더라고요. 왜냐면 5살짜리 애가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유치원도 아니 예, 유치원 어린이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일되니까 시큰둥하더라고요. 싫어하더라. 근데 이제 카이유 덕 많이 봤고요. 이때 귀 많이 뚫렸어요. 상당히 많이. 자, 중간에 톡 한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7살이군요. 7살이면, 7살이면 카이유 대상 맞습니다. 하지만 카이유로 시작하시란 말은 제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리틀 박스가 제일 좋아요. 사실 오늘 대화에서 동영상 추천이라고 한다면 그냥 리틀 박스 하나로 제가 추천을 합니다. 단, 리틀 박스를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카이유도 한번 뭐 시도 한번 해보고. 근데 이미 보고 있다고 하셨구나. 네.
그리고 페파피그는 영국 만화입니다. 영국 만화니까 당연히 영국 발음이겠죠? 미국 발음 원하시는 분들은 페파피그가 안 맞고요. 그리고 페퍼피그를 안 했던 이유가 발음도 발음이지만 이제 여기도 제가 별이가 따라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뭐였냐면 코 킁킁거리는 거 자꾸 따라해 그거를 6살짜리 애가 자꾸 옆에서 그 있죠 왜 코 드르렁 드르렁 그 돼지 쾅쾅 대는 소리 그거를 따라하니까 아니 코 망가질까 봐 그 가뜩이나 연약한 애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물웅덩이에서 물웅덩이만 만나면 다 같이 뛰어 그 영국이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영국이 이게 원래 좀 우울증이 많대요. 비 많이 오고 우중충해가지고 날씨 우중충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페퍼피그에서 오히려 더 거꾸로 그걸 명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물 웅덩이만 만나면 모든 거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뛰어 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진흙탕에 들어가가지고 막 뛰어요. 그것도 따라하더라고 별이가요. 비 오는데 우리는 진흙탕까지는 아니고 아스팔트니까 뭐 진흙탕까지는 아니지만 물만 만나면 돼 뛰어가서 그걸 뛰는 난 그게 너무 싫은데 그래서 페퍼피그 안 봤고요. 네, 블루이는 호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호주 발음이겠죠? 억양과 발음이 호주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뺐고요. 네, 맥스 앤 루비는 캐나다만 한데요. 이것도 추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음은 문제 없잖아요. 캐나다니까 북미 쪽이니까 미국이랑 캐나다 쪽 발음이니까 발음은 괜찮은데 맥스 앤 루비는 이거 만약에 요거는 반드시 어머님이 먼저 검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 아이한테 보여줘도 괜찮겠다 싶은지 먼저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예. 왜냐면은 어 이것 또한 이제 제 딸이 따라 할까 봐 싫어하는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개구리야 주인공이. 예. 가족인 엄마인지 누나인가? 누나인지 뭔지 하여튼 보호자가 말하는 거를 무조건 반대로 행동하면서 이제 그게 개그 요소이긴 한데 그냥 그걸 왜 개그 요소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간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버블럭스라는 거랑 알파블럭스라고 해서 이거 엄마표 하시는 분들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넘버블럭스는 이걸 하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해결됩니다. 덧셈부터 시작해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이 해결이 동시에 해결되고요. 그다음에 알파블럭스 같은 경우는 그 파닉스가 껴 있어요. 파닉스가 껴 있어가지고 애초에 주제 자체가 파닉스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보면은 산수랑 파닉스까지 자동 해결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별한테 보여주는데 저는 실패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싫어했습니다. 예. 뭐 왜 싫어한지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는 뭐 유해한 건 아닙니다. 유해한 건 아닌데 그냥 싫대요. 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뺐고요. 뭐 발음도 미국 발음이 아니라서 저는 뺐고요.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미국 한국 내용 먼저 보시려면은 뽀로로 한국어판이랑 병행을 하려면 뽀로로가 좋고요. 물론 한국어 버전이랑 병행하려면 페퍼피그도 괜찮아요. 페퍼피그도 괜찮은데 어 한국어판이랑 같이 보려면 페퍼피그보다는 오히려 뽀로로가 나을걸요? 왜냐면 이게 직독직해, 그러니까 직역 느낌이에요, 뽀로로가. 의역이 많이 안 돼 있어. 거의 한국어 버전이랑 영어 버전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대사가. 근데 이제 페퍼피그 같은 경우는 이 개그다 보니까 좀 의역이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페퍼피그는 한번 시도해 보시고 만약에 원하시면, 예. 그래서 일단 뽀로로 좋고요. 그다음에 카이유. 애가 받아들이면 한다면 카이유 굉장히 좋고요. 일단 고래요. 그리고 근데 이제 만약에 아이가 리틀팍스를 보여줬는데 리틀팍스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치면 리틀팍스를 제일 강추합니다. 너무 좋아요. 단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최강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리틀팍스를 그 당시에는 이제 몰랐고 알긴 알았는데 시도를 안 했었고요.
성우 원어민 녹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좋은 게 일단 리트박스를 아이가 이제 정착만 하잖아요. 난이도 고민 제로입니다. 그 안에 1단계부터 9단계까지가 있던가? 그러니까 1단계보다 더 쉬운 걸 원한다면 1단계보다 더 쉬운 걸 원한다면 근데 그런 시리즈는 거의 없을 거예요. 1단계보다 더 낮게 나올 수 있는 시리즈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만들 수 있는 스토리 자체가 거의 없죠. 영어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할 텐데 0단계까지 가면 그러니까 제일 쉬운 단계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9단계는 어느 정도 수준이면 이게 제가 볼 때 중등 이상입니다. 아니, 중학생 중에서도 그거 제대로 알아듣는 애들은 별로 없을걸요? 영어 탄탄하게 쌓인 애들만 잘 알아듣지? 그리고 이제 유해성 고민이 없어요. 리틀박스에서 작정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유해성 고민 할 필요 없고 대본 다 나옵니다, 거기. 대본 100%다 나와 있어요. 재미, 충분히 재밌습니다. 시리즈도 그 안에 만화 종류가 되게 많아가지고 골라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리스닝에서 리딩으로 이제 전환으로 가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리딩으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리딩으로 전환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리틀박스는 리스닝에서 리딩으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게 잘 돼 있어요. 이북으로 하던가. 이북 아시죠? 이렇게 대본이 이게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면서 패드 같은 걸로 그 한 문장 나오면 소리 나오고 또 한 문장 나오면 소리 나오고 해서 들으면서 읽을 수 있는 이북도 있고 아니면 대본을 일일이 다 출력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어보셨던 것 중에 이거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보여줬을 때 뭐 스쳐가면서 그림만 보는 거 아니냐, 책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종이로 출력하면 아니면 이제 이 전자북으로 하던가 거기서 나오는 그 만화 안에서 나오는 모든 대사가 통째로 영어 리딩 자료로 다 만들 수 있어요. 다 읽을 수 있어. 100%. 그러니까 저런 고민도 리틀박스에 잘 활용만 한다고 하면 자동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 만화를 보고 1단계 그 만화의 대본을 그대로 애가 직접 다 읽어보면 그러면 리딩으로도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닝에서부터 리딩까지 전환되는 만화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그걸로 거의 끝나는 게 대부분이죠. 리틀박스는 이게 정말 정말 좋아요. 거의 뭐 최강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신다면 제일 먼저 일단 리틀박스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리틀박스로 제일 먼저 가시고 리틀박스를 이제 좀 애가 많이 거부한다. 그러면 다른 애니메이션을 이제 열심히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애가 싫어하지만 보상을 위해서 참고 보게끔 뭔가 다시 설계를 하시던가 저는 당연히 이쪽을 더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 보상 시스템은 외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용돈을 주던가 도장을 찍어주던가 놀이 시간을 더 준다던가 사탕을 준다던가 그런 외부적인 보너스를 주는 게 외적 보상이죠. 이거는 거의 필수예요. 영어를 떠나서 공부를 시키려면 외적 보상 없이도 국영수사가 공부가 잘 되는 어린이는 정말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드문, 그거는 정말 너무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어쨌든 간에 그 주제가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아이가 하기 싫어하고 거부감을 갖는 활동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그런 당근 시스템이 거의 필수입니다. 이거를 얼마나 잘 다듬느냐에 따라서 엄마표의 내공 수준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일장일단이 있죠. 단점도 있거든요. 보상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 설계하면은 거기도 단점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단점들도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단점은 거의 없게끔 하면서 우리 아이한테 딱 맞춤형으로 교육적 효과가 있으면서 그런 외적 보상 시스템은 그냥
항상 고민하고 항상 설계하고 항상 시도해보고 고쳐나가면서 이제 가야 되는 그건 거의 필수다. 과목의 종류만 좀 달라지는 것뿐이지. 그러니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지금까지 없었다. 그리고 아이가 영어 동영상을 거부를 한다. 그러면 그 주제를 고민의 주제를 영어 안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나중에 수학 시작하면 수학 조금만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민다니까 문제집 자기 안 한다고? 빡빡 우겨요 안 한다고. 나중에 한자 외우자고 하면은 왜 한자 외우기 싫다고 막 거절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영어 동영상을 잘 보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파닉스 하자라고 하면 또 파닉스 거절한다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하기 싫어서 거절하는 일은 항상 생깁니다. 그 대상만 바뀌는 거지. 즉 외적 보상 시스템은 거의 필수. 진지하게 계속 다듬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참에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그 외적 보상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하면서 보기 싫어하는 영어 동영상을 그래도 좀 꾹 참고 보게끔 하는 거. 요것도 하나의 챌린지다. 엄마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리틀박스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살짝 동영상만 보여드릴게요. 그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너무 모르면 이제 이게 너무 바쁘시면 또 며칠 동안 또 안 보실, 전혀 안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리틀박스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작은 여우 리틀박스로 이제 검색하시면 나와요. 이게 들어오시면 동화도 있고 동요도 있어요. 여기 게임이라 적혀 있는데 저 게임은 우리가 이제 걱정할 정도의 그런 게임은 아니고 단어 맞추기예요, 단어 맞추기. 단어 맞추기라서 오히려 이 게임에는 빠지면 더 좋지. 이런 게임은 빠지면 빠질수록 더 좋아. 단어 맞추기 게임이니까. 근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 애들이 하는 그런 화려한 게임에 비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요거 즐겨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맞추는 거 좋아하는, 맞춰내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좋아할 텐데, 게임은 뭐 잘 활용하기 좀 힘들고요. 성격이 맞지 않는 이상. 동요는 전 안 써먹어봤지만, 동요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동요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요가 이게 한 곡, 두 곡, 세 곡, 네 곡이 아니라 요 시리즈 안에 35개의 동요가 들어가 있고, 요 시리즈 안에 또 13곡, 요 시리즈 안에 32곡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에만 벌써 수백 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요가. 동요도 써먹을 수 있고, 동화. 동화로 들어가면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뭐 어마무시한 단어 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있고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이 리틀박스를 하는 애들의 최애 만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4단계에 4단계의 로켓걸. 로켓걸 나오는 게 시리즈가 3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고 요거 확장판으로 2개가 더 있습니다. 로켓걸 시리즈 3개가 인기가 많고 그다음 5단계에서 보면 5단계에선 여기 손오공, 서유기 이것도 인기 굉장히 많아요. 이거 남녀노소 노소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녀 상관없이 다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6단계로 가면 여기 몬스터 아카데미 이거 좋아해요, 애들.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7단계에서는 레드 매직 좋아합니다. 이거 약간 해리포터 같은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올림픽 챔피언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이 시리즈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는 재밌는 건 별로 없지만 근데 재밌기가 어려워, 사실. 영어가 느린 속도로 천천히 말을 하는데 재밌긴 정말 힘들어요. 여기는 이제 좀 인내심을 가지고 보는 거고, 뭐 그 와중에도 이제 뭐 더 블랍스 이런 거 좀 웃깁니다. 개그 조금 몸으로 웃겨주고 얘는. 그다음에 타이어 버스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타이어 타운 스쿨 있고, 공룡 좋아하는 애들은 여기 다이노 버디즈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배드 앤 프렌즈 이런 것도 잔잔하게 그냥 보다 보면 재밌어요. 보다 보면. 그러니까 초반 거부감만 좀 어떻게 좀 넘어가면 골라볼 거 되게 많습니다. 이렇고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지금 5회차 아이디 쓰고 있어요. 5바퀴 돌았다는 뜻이에요. 5바퀴 돌았다는 뜻으로 이제 5회차 아이디를 쓰고 있고, 아이디를 이제 자녀 아이디를 만들었다 지웠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 때마다 아이디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또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하거든요. 한 바퀴로 다 보는 건 아니고 재밌어 보이는 거. 재밌어 보이는 거 좋아하는 시리즈 계속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제로 뭔가를 또 더 넣죠. 이번 회차에는 이만하는 꼭 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회차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리틀팍스고요. 좀 더 보여드릴까요? 이미 아시는 분은 좀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리틀팍스 저 뭐야 로켓걸 중에서 여기 들어가면 여기 보면 요거 누르면은 음원만 받아요. 컴퓨터에나 핸드폰에서 재생할 동영상 말고 소리만 소리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누르면은 대본이 나오고요. 요거 누르면은 이렇게 프린터로 출력하시면 되고 만화 속에서 나오는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통째 대본입니다. 통째 대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뭐 만화 보면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틀어서 MP3 파일을 틀어놓고선 이걸 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활용하기에 무궁무진하게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네, 뭐 단어 게임도 있고 뭐 단어 학습하는 기능도 있는데 그건 뭐 나중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지금 마치 리틀팍스 영업사원 마냥 리틀팍스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막 설득하는 것 마냥 근데 너무 좋아 리틀팍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강추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강추해요 제가 저기 직원은 아니지만 예 그리고 리틀박스를 시작하시기 전에 모든 시리즈의 무료 맛보기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당장 사실 필요가 없고 그냥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로그아웃을 해볼까요, 제가? 로그아웃을 하면 여기 보이시죠? 4회차, 5회차 보이시죠? 여기 아이디. 지금 5회차 아이디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본 만화에는 여기 빨간 표시가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체크 표시 요거? 여기 빨간 체크? 빨간 체크가 저렇게 다 돼 있으면 애가 어디까지 봤는지 맨날 헷갈려. 그래가지고 볼 거 다 봤고 한 바퀴 다 돌았다고 얘기하면 얘 아이디를 이제 5회차가 끝나면 6회차로 제가 다시 만들어 주겠죠. 그럼 모든 게 다 리셋이 돼요. 다 새롭게. 마치 처음 보는 것 마냥 기록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얘가 또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로그아웃을 하면 그러면 로그인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거나 골라서 들어가면 여기 왼쪽에 free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이렇게 네 편을 이 네 개가 한 그 더 퍼스트 스토리 해서 요 안에 이제 1편, 2편, 3편, 4편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요쪽으로 넘어가면 완전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도 하나는 볼 수 있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리즈가 다 이래요. 모든 시리즈가. 만약에 뭐 아까 말했다시피 로켓걸 인기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여덟 여기 네 개, 밑에 4개, 여기부터 이제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8개를 볼 수가 있어요. 8개를. 그러니까 이런 거 로켓골을 보여줬는데 애가 재밌어 한다. 완전 땡큐죠. 그냥 뭐 고민 그냥 싹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무료로 더 체험해 보고 싶다. 그쵸? 그러면 유튜브로 가셔서 리틀팍스로 마찬가지로 검색을 하시던가 아니면 서유기를 검색하셔도 되는데 공식 여기 있네요. 리틀박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가 네, 리틀박스 여기 맞죠?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공짜로 또 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리틀박스 1단계 이거는 근데 여러 개 섞여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느 하나가 서유기가 있어요. 여기 시리즈를 보시면 여기 재생 목록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은 재생 목록 중에서 뭐 다양한 거 많이 있죠. 다양한 거 많이 있고 하여튼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서유기가 어디 하나 있어. 여기 아까 저기 그 7단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거 여기 또 있네요. 레드매직도 20편 볼 수 있고, 예. 여기서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스토리가 끊기거든? 공짜니까 다는 못 보고 중간에 끊겨요. 그 뒷얘기를 궁금해한다. 완전 땡큐죠.
그냥 냉큼 가서 결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두 번 정도 20% 할인해요. 그러니까 1년짜리가 22만 원이에요. 1년이 22만 원인데, 그러니까 한 달로 따지면은 한 2만 원씩 나가는 거죠. 한 달에 2만 원? 싼 거죠. 예. 싼 거예요. 비싸게 생각하면 안 돼. 저 카이오 DVD 플레이어 샀지. DVD 또 사지. 근데 또 그 몇 편 안 돼요. DVD 사봤자. 그 너무 보면 내가 물릴 거 아니야. 또 새로운 거 또 사고 또 사고. 어차피 돈 똑같이 들어가요. 차라리 그냥 이거 하나 사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20% 할인 중이거든요. 1월 19일까지 20% 지금 할인 중입니다. 20%면 이제 5만 원 깎아줘요. 5만 원도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며칠 남았어요. 지금 9일, 10일.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이거저거 좀 찔러 보시다가 애가 좀 괜찮아 보인다. 아니면 좀 거부하더라도 그 보상 시스템으로 내가 하루에 5분에서 10분이라도 내가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럼 그냥 사세요. 그냥 이걸로 하세요. 그냥 고민하실 필요 없고. 애가 완전 막 손세를 치면서 거절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좀 딴 얘기입니다만은 첫 구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전략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학교에서 리츠박스를 제공해 줬어요. 초등학교에서. 이거 그 돈 주고 사는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리틀박스에 100만 원을 내면 리틀박스 전교생한테 약간씩 보여줄 수 있어요. 통째가 아니라 약간씩 제한된 양을 매일매일 데일리 동영상으로 하루에 한 개씩만. 진짜 짜죠? 하루에 딱 한 편이야. 그 한 편이 이제 5분, 10분이거든요. 사실 리트박스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애가 학교에서 그걸 받아온 거예요. 그 아이디를. 그래가지고 애가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야. 애는 그냥 아이디만 가져왔지. 저는 이제 영어에 관심 있으니까 리틀박스 이름은 내 들어봤고 그래? 그럼 공짜 아이디 생겼으니까 한번 뭐 하루에 한 편씩 5분씩 삐박기라도 볼까? 했는데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카이유 이제 5살이라서 눈높이도 안 맞아. 애가 싫어하던 참에.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가가지고 유튜브에서 서유기를 아까 제가 말씀 그 전략이에요. 거기 몇십 편이 있거든. 저 공식 채널이 없으면 딴 데로 찾아봐요. 그냥 서유기 리틀팍스로 하면은 공식 채널은 아닌데도 이렇게 하는 원래 그 저작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봤어 그렇게. 근데 스토리가 중간에 끊긴겨. 애가 너무 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보고 싶다고 했으니 네 돈으로 사라. 그래가지고 엄마 10,000원 보태고 아빠 10,000원 보태줄 테니 20만 원은 네가 내 해가지고 애 돈으로 샀습니다. 애 돈으로 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야, 지금 사면은 5만 원 할인해 준대. 지금 사면은 이제 지금 볼 수 있는 기회에서 1년 더 늘어나는 거야. 살까? 네 돈으로? 그랬더니 자기 돈으로 사래요. 꼭 사래요. 까먹지 말고 이거 5만 원 아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 그 뭐야 별이 용돈으로 이걸 또 결제했습니다. 잠깐 3,000% 빠진 얘긴데요. 외적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적 보상에서 용돈을 활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물론 신중하게 해야죠. 어떤 걸 신중하게 해야 된다? 금액을. 얼마를. 도장 하나에 100원으로 할까? 200원으로 할까? 500원으로 할까? 요 금액 선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정하시되 용돈을 외적 보상으로 하는 것 자체는 겁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모이는 용돈으로 이런 거 사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용돈 안 줬으면 이거 아빠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엄마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지만 용돈을 평상시에 많이 받아갔기 때문에 보상으로 도장 찍어서 이럴 때 쓰는 거죠. 자, 그렇고요. 이거 보상 얘기는 나중에 또 주제를 또 마련할게요. 자, 그래서 동영상을 처음 시작하는데 아이가 좀 거부한다. 물론 그 거부의 정도가 어 잠시만요.
제가 기기 하나를 꺼야 되는 상황이라서 잠시만요. 예, 기기를 하나 껐습니다. 자, 그래서 거부의 정도가 얼만큼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외적 보상 시스템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트리거를 설정을 하세요. 만약에 거부감이 심하다면 이때 본다라는 트리거를 걷는 거예요. 이거 방아쇠입니다. 방아쇠. 그래서 밥 먹는 시간에 본다. 아니면 공부 중간에 이 영어 동영상 덕분에 원래 이제 이거는 이제 공부를 지금 이미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엉덩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 좀 쉬는 시간 간격을 좀 띄엄띄엄 하면서 이제 그런 시도도 많이 하잖아요. 엉덩이 시간을 많이 늘리는 그럴 때 또 아이가 또 그 엉덩이 시간 늘리는 거에 또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부감이랑 영어 거부감이랑 교환하는 거죠. 예. 니 지금 공부하다가 너무 너무 힘들면 그러면은 그 뭐야 로켓걸 한 편이라도 보고 올래? 이런 식으로 딱 한 편만 보고 딱 돌아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부 중간에 쉬는 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싫어하는 것과 대비 교환을 해가지고 거부감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 아침에 눈 뜨면은 밥 바로 나오나요? 저희 집은 아침에 눈 뜨고 세수한 다음에 아침밥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어차피 멍해요 그 시간에. 뭘 작정하기 좀 힘들어. 요새는 그 시간에 요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요새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됐을 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안 됐거든요. 예, 그때 이제 또 틀어서 또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귀가하자마자 무조건 10분은 본다로 한다던가 그래서 보상이랑 같이 또 연결되는 거죠. 트리거와 보상이 연결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거부감이 정말 심하다. 그러면 이제 리틀박스 같은 경우는 5분이나 8분 정도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제 뽀로로 같은 거를 본다. 아니면 뭐 다른 만화 뭐 선정한 걸 보는데 그게 만약에 20분짜리다. 한 편에. 그러면 그냥 끊어요. 5분마다. 5분 보고 끊어. 그냥 한 편을 앉은 자리에서 20분 다 봐야 되겠다는 강박관념 가지시면 안 되고요. 차라리 5분씩 4번 끊어서 보는 게 훨씬 낫죠. 거부감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다음에 아까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어쨌든 동영상을 애가 보면 알아서 자동으로 귀가 뚫리고 그쵸? 만사 해결되고 그리고 그 엄마표 영어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스토리가 보면 영어 동영상을 많이 보여주면은 거의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한테 그러면은 별이 아빠는 애 만화 영어 만화 볼 때 초반에 뭘 도와줬나요? 라고 물어보면 영어 동영상 보는 순간에 딱히 대단한 걸 해준 건 또 아닌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 해줬습니다라고 거창하게 얘기할 건 없어 사실은. 하지만 애가 동영상을 본다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말은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전혀. 그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동영상을 이렇게 영어 동영상을 3년 동안 열심히 봤는데 여전히 귀가 안 뚫렸어요. 이런 고민 상담하는 동영상도 많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오히려 더 많아, 솔직히. 솔직히 많아요. 동영상을 아무리 봐도 귀가 안 뚫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동영상 거부 단계를 넘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도 좀 앉아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만사 딱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엄마 아빠가 좀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가 엄마표 영어에서의 내공이 갈리는 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엄마 아빠 같이 보세요. 만화를. 그거 틀어주고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같이 앉아서 보시고 같이 웃고 안 들리면 같이 쟤 뭐라는 거지? 나 못 들었네. 이러면서 거기에 같이 갸우뚱하고 들리면은 거기 같이 신기해하고 나 방금 전에 저 문제 들렸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신기해하고
물론 이제 너무 옆에서 떠들면 애가 또 반대로 싫어하긴 하는데요.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고 애가 내용 이해를 전혀 못한다. 그러면 애가 그 흘러가는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계속 하루에 두세 시간씩 매일매일 계속 보다 보면 언젠간 이해합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중간에 나고서 애가 이제 거부감이 더 싫어지면 더 싫어졌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간접적으로 이해를 도와줬습니다. 대놓고 설명해 줄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 혼잣말로 할 때도 있어요. 어? 제가 지금 아프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애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잣말로. 옆에서 나 혼잣말인데 애는 이제 귀에 들리지. 귀가 뚫려 있으니까 당연히 열려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못하면은 스토리 전체가 이해가 안 될 만한 그런 맥락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뭐 직접 애한테 저거 지금 애가 아프다고 그랬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혼잣말로 중얼중얼 한다던가 하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살짝살짝 이해를 도와서 큰 흐름이 이해되게끔 해줘야지, 그래야지 거부감이 줄어들지. 그걸 주구장창 보면 뚫리겠지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 그 다음에 적당히 좁은 구간 안에서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애가 이제 물리지 않는 선에서. 여기 좁은 구간이라는 게 한 동영상 말하는 거 아니고요. 뭐 한 시리즈 아니면은 뭐, 네, 적당 구간이 좋고요. 처음에 저 카이로 할 때는 DVD에 한 2시간 분량 오는 것 같았어요. 카이오 DVD를 사면. 한 번 사면 2시간 분량이 와요. 2시간 정도 분량? 이거를 거의 한 달 내내 보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나서 애가 좀 질릴 것 같다, 겁난다, 그러면 이제 또 DVD 한 편 더 사고. 그러면은 DVD 1편과 2편을 합쳐가지고 누적 총량이 이제 4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4시간 분량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귀가 좀 뚫렸었고요. 이제 리틀박스 같은 걸 한다고 치면은 지금 귀가 안 뚫렸다는 가정이니까.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보시겠죠? 그쵸? 거기를 자주 반복해서 봐야 되겠죠. 자꾸 새로운 시리즈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본 시리즈를. 애가 물리지 않는 선에서.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임팩트 있는 단어나 문장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 같이 봐야 돼요. 이걸 같이 안 보고 그냥 애 혼자 보게 냅두면 이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거기서 애가 못 알아들었거나 애가 뭐 못 외울 것 같은 그런 임팩트 있는 단어나 문장들이 있단 말이죠. 장면 장면마다. 그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설명하든 혼잣말로 옆에서 중얼거리든 아니면 만화 다 끝나고 나서 그 문장 메모놨다가 그 문장을 설명해주는 시간을 따로 갖든 뭐 직접 간접적으로 이해를 도우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써먹을 찰나를 잡으셔가지고 지금 이때 그 문장 쓸 타이밍이다 싶으면 애한테 그 문장을 써먹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애가 거부감을 느낀다고 치면 조바심 느끼지 마시고 하루에 딱 5분씩만 봐도 충분합니다. 뭐 이제 유튜버들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하는 걸 이제 들어보면 막 하루에 2시간도 짧다, 3시간은 봐야 된다, 뭐 심지어 누구는 배경음악으로 깔아낸다. 어? 밥 먹으면서도 이게 MP3 듣고, 어? 책 읽으면서도 MP3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흘려듣기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거 들으면 이제 5분만 들어가지고 이제 조바심 날 수 있는데, 아니요. 처음 시작은 5분만 해도 충분해요. 거부감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인 거다.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20분 되고 딱 한 20분 정도 수준 가잖아요. 이 5분 벽만 한번 뚫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애가 더 보겠다고 해가지고 끊어야 할 판이야. 진짜로. 별이 지금 가만히 냅두면 하루에 3시간도 볼걸요? 강제로 끊는 거지, 아빠가. 엄마 아빠가 끊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리플박스를 안 할 경우에는 대본을 구해서 활용하는 것도 방법 많이 고민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왜 고민하냐면 리플박스면은 고민이 없겠지만 이게 리스닝에서 리딩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큰 벽이 있어요.
저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 중간 단계가. 이게 유튜브에서 사연 상담하는 거 보면 이 리스닝에서 리딩으로 못 넘어가가지고 상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동영상 보는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본도 같이 활용할 방법 계속 꾸준히 계속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틀팍스면 있는 대본 그냥 출력해서 활용하면 되는 거고. 예, 일단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이가 거부감이 있는 상태로 가면 엄마 아빠도 초반에는 같이 옆에서 집중해서 그 극장에서 같이 영화 보듯이, 극장에 애 혼자만 들여다보내진 않지 않습니까? 같이 앉아서 보지, 옆에 앉아서. 그런 느낌으로 같이 보는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웃긴 장면 나오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안 웃기더라도 저거는 애들 웃기려고 하는 장면 같으면은 엄마 아빠가 옆에서 그냥 웃어요, 그냥. 예, 추임새로 맞장구 치고, 예, 먼저 소리 내서 웃고. 왜 웃는지 애가 고개 갸우뚱하면은 내가 왜 웃었는지를 설명해 주면 돼요. 영어가 이해 안 되니까 애가 못 웃는 거거든, 상황을. 예, 이래 이래서 웃었어라고. 그러면은 다음에 그걸 2회차, 3회차 때 봤을 때 무슨 상황인지를 아니까 조금 더 영어가 더 들릴 수도 있고, 또 먼저 웃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더 깊거나 더 맞춤형으로 더 자주 대화 원하시면 이제 멤버십에서 1대1 대칭으로 좀 대화 나누실 수 있고요. 혹시 지금 너무 답답하다,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다, 그런 거 있으시면 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놓치고 지나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목소리 녹음돼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은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녹음이 싫다 그러시면은 저기 채팅방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고, 카톡 채팅방이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줌 채팅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영어 동영상 시작하시잖아요. 그러시면 제가 일단은 지금 기본 전제가 말이죠, 좀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 전제입니다. 2살, 3살, 4살 때 시작하는 친구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친구들은 우리랑 전략이 완전 달라요. 완전히. 섞일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뭐 엄마표 영어 이렇게 노하우 같은 거 찾으실 때도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하는 걸 전제로 하는 조언은 아예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어, 사연 자체가 늦게 시작한 친구들을 위한 조언, 그런 걸 골라서 들으셔야지. 아예 안 맞아요. 아예 상황이 아예 안 맞고요. 그래서 좀 늦게 시작한 것 같다, 우리 애가. 좀 늦게 시작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원리 영어로 얘기할, 아마 다음 주제가 원리 영어? 다음 주제일지 다다음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꼭 참고해 보세요. 그 별이가 영어 동영상 시작하는 완전 초창기 때부터 저는 원리 영어를 같이 했어요. 제가 만든 자료인데, 원리 영어가 100페이지짜리 100페이지짜리 자료인데, 알파벳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저는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원리 영어를 강추합니다. 너무너무너무 강추해요. 그래서 나중에 원리 영어 주제 때에도 한번 그 내용을 꼭 참고를 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자, 지금 기다렸는데 톡에 뭔가 궁금한 거 남기신 분은 없군요. 그러면 이제 공식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녹화는 이제 멈출 거고요. 녹화 멈춘 상태에서 이제 녹화가 멈췄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목소리를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녹화 멈춘 뒤에 마이크 켜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녹화 멈추겠습니다. 잠시만요. 녹화를 어떻게 멈추지? 제가 지금 여기 있다. 예, 녹화 멈추겠습니다.